자, 돈 되는 글쓰기를 잘하는 글청개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릴 이 내용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돈 되는 주제나 잘 팔리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망설여 본 적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는 분들은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해결책을 못 찾으셨다면 그건 질문이 잘못됐다고 한 번쯤 의심해 봐야겠죠. 한마디로 돈 되는 주제나 분야가 어떤 승부처가 아니라 상대방을 얼마나 만족시켜 줬느냐가 정답입니다. 관점이 다르죠. 그런데 이게 왜 해결책이 되는지보다는 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지가 오늘의 관전 포인트고, 여러분의 아까운 시간을 몇 달 이상 줄여줄 겁니다. 왜?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으니까 그렇게 긴 시간을 허비했고, 그래서 찾은 해법이에요. 즉, 여러분의 고민을 미리 경험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께 여쭤본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해봤어요. 여러 고민들이 보이는데 수십 가지 고민들이 실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 것들이죠. 첫째, 내가 쓸 전자책이 과연 돈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즉, 돈 되는 주제를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내가 아까운 시간을 들여서 힘들게 만든 내 전자책을 잘 팔 수 있는가입니다. 맞죠? 왜?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돈 되는 주제나 아이템의 선정, 또는 뭐 잘 파는 것, 혹은 뭐 잘 팔리는 것, 이런 고민들은 결국 내가 남들보다 좀 차별화된 사업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바로 그런 걸 겁니다. 그럼 눈에 띄고 남들보다 많이 벌고 더 유명해질 테니까. 그럼 이 성공을 만드는 핵심으로 보이는 차별화는 과연 만들기가 어려운 것일까? 아닙니다. 차별점은 큰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니지만 아무튼 아주 작은 곳에 있죠. 이 작은 것 중에는 이런 재미난 요소도 있는데요. 바로 상대방을 설레게만 해도 다른 모든 조건을 상쇄해버릴 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든지 간에, 그리고 어떤 분야든지 간에 돈이라는 욕망덩이를 어떻게든지 우겨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버나 블로거분들이 특히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죠. 아주 심하게 어그로를 끄는 분들도 계시고, 대표적으로 제목을 지을 때 보면 블로그로 월 500만 원 벌기, 이 정도면 사람들을 설레게 하는 아주 흔한 제목 유형이죠. 클릭하고 싶고. 반면에 이런 제목도 있어요. 블로그를 잘하는 스킬을 배워가세요. 이러면 사람들은 구매는커녕 클릭도 하지 않아요. 그런 글들은. 글쓰기도 마찬가지죠. 해밍웨이처럼 글쓰기, 또는 톨스토이처럼 문장가 되기, 이렇게 제목을 써놓으면 분명 좋은 제목은 맞는데 더 좋은 제목 있죠. 돈 되는 글쓰기, 더 나아가서 뭐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글쓰기라는 카피가 훨씬 세잖아요. 이런 맥락하고 같은 겁니다. 사업에서는 좋은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잘해야지.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짚혀야 되고, 그래야 먹고 살죠. 지금까지는 차별화의 표면적인 내용만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이보다 더 본질적인 말씀 드릴게요. 이게 해법이니까. 여러분을 늘 괴롭히는 문제, 바로 그 문제, 앞서도 말했듯이 돈 되는 주제, 잘 팔리게 만드는 마법, 이 두 가지는 분명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접근 방식만 달리하면 방법이 보인다는 거예요. 즉, 해법이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도 본질을 알고 나면 해법이 팍팍 튀어나옵니다. 복잡해 보였던 문제가 실은 아주 단순한 문제에 불과했던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겪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에 갔는데 와이프가 반겨주지 않아요. 그럼 문제는 뭘까요? 뭐 혹시 어제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애기랑 놀아주지 않아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한 달에 생활비 500, 1000만 원씩 갖다 줬다면 어땠을까? 가뜩이나 아이나 뭐 집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빠듯한데 생활비도 넉넉하지 않은 그런 지점들이 하나의 트리거가 됐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뭐 결국 돈 문제, 현실 문제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아무튼 됐고, 돈 되는 주제나 돈 되는 분야, 지금보다 막 10배, 20배씩 더 잘 파는 방법이 궁금한 분들은 이제는 관점을 달리하자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해왔고, 정말 많은 곳을 뒤지고 다녔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답을 찾으셨습니까? 아마 두 가지는 찾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라는 거 하나 하고, 그건 너니까 그렇게 된 거지, 나나 대다수 다른 사람들은 너처럼 안 될 거야 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찾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매달 100만 원보다 매달 1000만 원 버는 게 훨씬 낫잖아요. 이건 뭐 선택의 문제입니까, 이런 게? 실제로도 제 채널에서도 보면 온라인 비즈니스 돈을 벌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썸네일에 여러분 얼마 벌게 해드릴게요 라고 쓰면 조회수가 막 올라가요. 즉 이제 돈 액수를 적으면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고, 근데 이런 내용이 없으면 조회수가 폭망을 합니다. 3분의 1 토막 나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죠. 실은 이건 여기 이제 글청개 채널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관련된 모든 채널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인데, 일례로 정약용 같은 20만 넘는 채널에서도 거의 모든 영상이 하루에 3만 원에서 10만 원 벌어가세요 라고 하는 거죠. 물론 기본적으로 구독자분들 아주 잘 되시라고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라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 아무튼 말이 나와서 말인데, 유튜버도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뭐냐면 돈에 X를 써놓으면 조회수는 높게 나오는데, 이런 영상 올리면 어떤 댓글이 달냐면, 장난 나랑 지금 하냐? 그렇게 남들 낚시하니까 좋냐? 너 사기꾼이지? 라는 댓글이나 DM 같은 걸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안 쓰면 조회수는 또 폭망이고, 잔잔하게 쓰면 뭐 욕은 없어도 좋긴 한데, 그럼 뭐하러 해? 그러니까 욕을 먹더라도 어그로를 끄는 거예요. 이제 성과를 바라니까. 그렇다고 정말 도움 안 되는 내용 쓰면 안 되겠죠. 정말 떠나겠죠. 그건 명심해야겠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하듯이 돈을 많이 벌고 싶고 폭발적 성과를 만들고 싶잖아요. 제가 그런 분들께 제가 직접 찾은 해답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다만 일론 머스크나 뭐 이런 분들처럼 뭐 전기차나 스페이스X 프로젝트 같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서 순식간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게 목표인 분들을 대상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건 거의 진짜 또라이급의 무모하고 정말 대단한 천재나 가능한 일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시도가 또 인류 문명을 더 빨리 발전시키기도 하죠. 아무튼 저는 월에 500만 원 내지는 한 1, 2천만 원 정도 벌어서 그렇게 잘해놓고 살지는 못하더라도 아쉽지는 않은 그 정도 삶의 수준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좀 더 빨리 성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전혀 잘나지 못했고 그 수준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돈 되는 주제를 찾지 못하는 문제와 잘 팔리지 않는 문제, 이 두 가지를 말끔하게 해결한 저만의 두 가지 솔루션을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당장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거나 거기서 활동하지 않는다입니다. 여러분들 전동 칫솔 쓰시는 분 계세요? 10만원 내고 전동 칫솔 사실래요? 아니면 몇천원짜리 플라스틱 칫솔 사실래요? 저 같은 기존에 쓰던 거 쓰겠습니다. 뭐 코스트코 갈 때마다 전동 칫솔 매번 보긴 하는데 사야겠다는 마음이 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좀 뭐 촌티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스타트업을 하신 다음에 기존 칫솔이 가지는 좋지 않은 기능을 개선해서 시장에 출시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보편적인 아이템이 유리하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벤츠나 BMW 매물 나온 거 봐보세요. S클래스 그런 거 있습니까? 어떤 매물이 가장 많던가요? E클래스하고 5시리즈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 중에서도 E클래스는 E20D, 5시리즈는 520D가 가장 많습니다. 카푸어 분들이 가장 많이 노리는 차종이기도 하죠. 가장 많이 찾는 제품이 중고거래에서도 인기가 가장 높아요. 회전율이 빠르다는 거예요. 벤츠 CLS나 그 마셀라티, 그 기블리 같은 그 모델 한번 봐보십시오. 6개월 전에 봤던 중고 모델이 아직도 안 팔리고 전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컨텐츠도 마찬가지죠. 당장 여름이고 다이어트가 절실한 평균 몸무게 이상의 20, 30대 남녀가 뱃살과 허벅지 살을 당장 빼야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네덜란드에서 이번 연도에 새로운 연구 결과가 담긴 그 영상, 그 다이어트 영상 그런 거 보겠습니까? 아니면 따라하기만 해도 10kg 빠지는 일주일 식단이라는 영상을 보겠습니까? 비율적으로 보면 후자의 영상을 보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게 뻔하지 않습니까? 식상한 주제에 미원만 살짝 치면, 즉 자신의 노하우만 살짝 가미를 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래서 식상한 주제로 전자책을 만들거나 제품을 시장에 런칭을 하면 하는 건 어떻게 팔 건데? 안 팔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유망한 아이템이 아니라 상대방이 느낀 만족도가 여러분의 소득을 지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업이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이 정말 전망 좋고 각광받는 아이템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해드려 볼까요? 바로 아이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만족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실제 사례인데 이건 제가 만든 유튜브 인트로 영상이에요. 정말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근데 전 또 괜찮다고 만들어 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탑급 전문가가 휘리릭 만들어준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돈을 떠나서 어떤 인트로 영상을 여러분의 영상에 집어넣고 싶겠습니까? 국내에서 인트로 영상 만드시는 분이 한두 명일까요? 수천 명 넘잖아요. 업체 수도 그만큼 되고. 근데 어떻습니까? 답 나왔죠? 최고로 화려한 이펙트를 가진 인트로만 만들어주면 상대방 유튜버가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채널 컨셉에 찰떡같이 맞으면서도 촌티는 나지 않고 세련돼야 진짜 만족하겠죠. 이런 제대로 된 인트로 영상 하나 만들려면 돈 몇만 원 갖고는 안 돼요. 최소한 수십만 원 이상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해야 되고. 돈이 없어서 못 살 뿐이지 사고 싶어서 환장해요. 유튜버분들 왜? 괜찮은 인트로 하나만으로도 채널 분위기가 확 사니까, 그리고 내 브랜딩과 매출에도 좋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신 분이라면 거지같이 만든 몇만 원짜리 맥락도 없는 인트로를 자기 영상에 넣고 싶진 않을 거예요. 제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영상마다 제 시그니처였던 잔소리는 사라지고 뭐 책이나 팔고 칫솔 팔고 앉았고 뭐 삼다수보다 미네랄 워터 이게 더 좋으니까 이거 사서 드시라고 이런 영상만 올린다면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겠습니까? 애초에 제가 저런 녀석이어서 라면 보겠죠.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게 맥락이죠.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나옵니다. 사업은 오로지 확률 게임인데, 즉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게 사업에서 핵심 목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고객들의 고민은 A를 살까 B를 살까 혹은 C를 살까라는 고민에서 A를 살까 혹은 말까로 바뀌게 됩니다. 즉 구매 확률이 말도 안 되게 낮았었다가 이제는 50%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 거예요. 혹시 이 부분 이해 안 되시는 분 다시 보기 하세요. 이 부분을 홍 팀장님께서도 잘 짚어주셨죠. 아무튼 그럼 인트로 영상 제작자 입장에서는 하루에 50만 원짜리 한 개씩만 판매한다고 치면 한 달이면 1,000만 원 넘게 벌게 되겠죠. 이렇게 서비스를 의뢰인한테 대행해 줄 수도 있고, 또는 인트로를 만드는 방법을 전자책을 만들어서 10만 원에 판매해도 되겠죠. 전자책을 왜 만듭니까? 수익은 5분의 1로 줄지만 하는 일은 100분의 1로 줄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문 들어오면 메일로 보내주기만 하면 되니까 1분도 안 걸려요. 뾰로롱 이렇게. 그럼 한 며칠 투자해서 전자책 만들어 놓고 하루에 10만 원짜리 두세 개씩만 판매돼도 한 달이면 400에서 600 정도 소득이 벌립니다. 안 팔릴 것 같죠? 물론 그렇다고 전자책 만들고 첫 달 만에 400에서 600 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이건 당연한 게 세상이 그만큼 녹록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순서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만족시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모두가 공감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블로그 이웃 추가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웃 추가만 해도 하루에 수십 명씩 할 수 있고 일주일은 수백 명 할 수 있어요. 유튜브도 두세 달이면 수백 명에서 좀 1000명까지는 어찌어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내 아이템을 구매할 소비자 풀을 만든 거고 이 기반을 통해서 더 이상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않아도 판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지금 전자책쓰기라는 아주 혼탁하고 경쟁이 치열한 이 분야에서 앞서와 같은 제가 말씀드린 그 소득을 단순 판매만으로도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분들만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안 하세요. 분명히 거의 모든 분들께서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고 외칩니다. 여유를 만들고 싶다고. 근데 말로만 그렇게 하시고 정작 행동은 그 반대로 하세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이해하신 분이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돈 되는 주제나 유망한 분야 또는 잘 파는 방법을 찾는 것은 접근 방식 자체를 달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만 달러짜리 핵심이 있었죠. 바로 상대방이 만족했느냐라는 점. 오늘 이 점만 기억하셔도 정말 제 할 일 다 한 겁니다. 상대방이 만족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뭐 똥찌개를 나르던 부동산 분양을 하시든 영업하시든 판매든 유통을 하시든 어떤 주제나 분야든 관계없이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일 자체가 여러분만을 위한 유망업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까요? 따지고 보면 제가 유망업종이라고 하는 것들을 소스를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공개하면 다 성공하실 수 있습니까? 그 분야가 유망한 건 유망한 건데 그걸 성공시킬 만한 자본력이나 지식이나 경험, 뭐 인적 조직 이런 걸 갖췄냐는 거예요. 오직 남들이 좋다니까 따라가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아도 먹고 살 기회가 널렸어요. 지금도 제가 설명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관점만 바꾸면. 그러니까 돈 되는 주제나 유망한 업종 그냥 말뿐인 거예요. 스마트폰 사업 유망하다고 핸드폰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몇 조 원 드는데?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배터리 산업이 유망하다고 우리가 몇 조 원 들여서 배터리 공장 만들고 연구 개발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근데 이런 발상은 가능하겠죠. 유망한 분야니까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들 수 있을 거고 스마트폰 케이스에 들어가는 재미난 디자인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독특하게는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돈 안 들어가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지 않습니까? 요새 이런 디자인 갖고도 뭐 월에 뭐 수백 수천 버는 분들도 등장하고 있어요. 강자도 있고 제가 여기서 뭐 소개할 건 아닙니다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상대방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남죠. 이것까지 이야기하면 제 미천 다 털어서 드리는 건데 실은 이건 제일 간단합니다. 결국 남들과 차별화하면서 경쟁력도 키우고 그렇게 만족을 주고 상대방한테 소득을 높이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그 분야에서 전부 다 알면 돼요. 정확하게는 전부 다 알려고 길을 쓰고 노력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적당히 버실 분이라면 적당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월 500 이상 벌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부터 제 얘기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이거 안 들으시면 맨날 하루에 5천원 벌기 뭐 3만원 벌기 이런 것만 쫓아다니게 됩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만드는 원리는 간단해요.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저는 제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 공부를 끔찍하게도 못했습니다. 한 반에 51명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 48등이었어요. 뒤에 3명은 누구였냐면 운동부 애들이요. 우리 학교는 하키부 유명했는데 얘네들은 시험지 1번이나 4번으로 쭉 칠하지도 않아요. 그냥 백지를 내버려. 얘네들이 찍기라도 했으면 저는 48등도 유지를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제가 공부 안 했습니다. 한 번은 근데 국사 선생님이 여자분이셨는데 진짜 엄청나게 두드려 패는 그런 분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중학교 그 어린 나이에. 그런데 이 선생님이 재수없게 중2 때 제 담임이 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안 맞으려고 선생님 과목이었던 국사만 겁나게 팠어요. 그랬더니 제 점수가 국사 과목만 반에서 2등을 했습니다. 믿기지 않죠? 나머지 국영수 같은 과목은 여전히 꼴찌 수준인데. 근데 이걸 어떻게 아냐면 요즘 친구들은 모를 수가 있는데 우리 때는 아주 잔인했어. 그 뭐냐면 성적 나온 걸 모두가 볼 수 있게 큰 전지를 교실 뒤편에다 이렇게 붙여놨다니까요. 출력해서. 그러니까 맞을 때도 마포자루를 안 맞아. 막 당구대 같은 걸로 맞던 그런 식으로 해요. 머리에 꿀밤 맞았는데 머리가 터진 친구도 있었어요. 아주 신기한 세상이었죠. 아무튼 이게 점수 구조가 기형적이 된 거예요. 제 점수 구조가. 근데 금방 밸런스가 맞춰져요. 지금부터가 재밌는데 국사 점수를 거의 탑급으로 찍어 놓으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국사라는 과목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성적이 잘 나왔고 또 그 무서운 담임 선생님께서도 저를 불러다가 막 칭찬을 막 해주시네. 이제 다음 이야기도 감이 잡히시죠? 맞습니다. 공부하고는 담을 쌓고 꼴찌였던 제가 중2 중반부터는 다른 과목도 신경 쓰기 시작해서 말도 안 되게 반에서 15등 안에 들기 시작하고 결국은 7등, 8등 안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다 제가 잘했기 때문입니다. 잘했기 때문에. 이 잘했기 때문이가 뭔 말이냐면 국사는 그냥 외워서는 2등하기 힘들었어요. 교과에서 중요한 부분만 외우는 게 아니라 시험 범위 전체를 다 외우고도 연관된 문제, 수백 문제도 전부 풀고 이걸 반복해서 맞은 점수예요. 뭔 암기 과목을 이렇게 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정도로 머리가 빠가였어요. 이렇게 1부터 10까지 전부 해보고 나니까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그리고 문제를 꽈서 낸다면 어떻게 꼴지도 스스로 알게 된 거예요. 안 맞으려고 시작했던 국사 공부가 제 인생을 바꾼 또 하나의 이제 계기, 어떤 사건이 된 거죠. 사실 제가 유튜브 시작했던 이유는 말이 나온 김에 제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였어요, 사실은. 출판사에다가도 유튜브에서 나가서 조금이나 떠들어 보겠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니까. 뭐 이유에 어찌됐든 잘하고자 마음 먹으면
그렇게 이제 잘 되는 게 세상 이치 같습니다. 잘하려고 하면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이렇게 하거든. 그중 일부를 아는 게 아니라 전부를 아는 거. 정확히는 스스로 힘을 내서 전부를 알려고 하는 그 정신 상태, 마음이에요. 이게 잘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처음에야 당연히 힘들죠. 잘해야 재밌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집어 던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둡고 짧은 터널이에요. 통과하면 확신이라는 게 생깁니다. 선물이죠. 여기서 차별점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배달의 민족에서 게살볶음밥 시켰더니 어디 마트에서 판매하는 걸 그대로 포장해서 보내는 사건이 조금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만약 이 주인장이 소비자들을 최고 단계로 만족시키고 싶었다면 직접 바다에 나가가지고 직접 게를 잡아다가 그 살을 발라서 뭐 신선한 재료로 볶음밥을 해줬겠죠. 그럼 이 주인장은 그날부로 장사는 접고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왜? 소문이 삽시간에 날 테니까. 그럼 전국에서 그 게살볶음밥 한 숟갈 먹어보겠다고 전화가 빗발칠 거 아닙니까? 그럼 포장해서 택배 보내는 사업을 하면 되겠죠? 이게 차별화 포인트예요. 매번 바다에는 못 나갈 망정 직접 시장에 가서라도 사왔어야지. 게를 사와가지고 직접 살을 발라서 볶음밥만 해줬어도 정말 성실한 집이고 맛집이라고 사람들이 알아서 홍보해줬을 거 아닙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시중에서 파는 걸 그대로 싸서 보내줬다는 데서 저는 진짜 말도 안 나옵니다. 이건 마치 김치찌개 전문점에서 김치는 중국산을 사다 쓰는 거와 같은 소리예요. 자기만의 노하우로 김치를 직접 맛있게 담궈서 손님한테 내는 게 그게 차별화 아닙니까? 식상한 김치라는 이런 주제에서 차별화되는 길이 딱 달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또 잔소리가 됐는데 다시 돌아가서 이 친구들이 저한테 국사에 대해서는 어떤 걸 물어봐도 다 대답해 줄 정도가 됐고 담임 선생님도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이런 기분이 처음이었습니다. 인정받는 그런 기분. 지금은 이제 전자책이나 마케팅, 온라인 비즈니스 쪽으로 열심히 사업을 기획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또 실패하고 또 성공도 해보고 지식을 찾고 책하고 또 강좌를 또 구매해서 또 듣고 읽어보고 또 컨설팅도 해보고 특히 제 영역이었던 뭐 글쓰기나 전자책 쓰기 말고도 그건 물론이고 부동산이나 인간관계, 뭐 유통, 판매, 원룸, 뭐 영업, 헬스, 뭐 다이어트, 주류, 뭐 블로그, 티스토리, 뭐 세무신고, 알리바바 거기에 뭐 논문 관련된 거하고 뭐 한자까지 컨설팅 분야를 마구마구 넓히고 있습니다. 왜? 내 분야밖에 몰랐다가 점점 넓어지고 아는 게 많아지니까 재밌어진 거예요. 돈도 더 벌게 되니까 더욱더 재밌어지겠죠. 이게 성장하고 돈을 버는 테크트리죠. 제가 안전지대에만 있었다면 안전한 뭐 그랬다면 불가능했겠죠. 이런 게 무섭지만 안전지대를 떠난 거예요. 뭐 항구를 떠나야 배지 뭐 정박해 있는 배는 존재의 이유가 없잖아요. 욕먹을 각오를 하더라도 네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라는 자세로 열심히 하면 돼요. 다 알고야 말겠다라는 태도로 차별화를 만드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직접 뛰어보는 거예요. 이 차별화가 생기면 국사 공부했듯이 고객이 어떤 맥락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훤히 보입니다. 사실 말 한마디만 들어도 이분이 어느 단계에 있고 어떤 문제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께 제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고 여러분들이 아주 고맙게 적어주신 수십 가지 이 피드백들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하나의 주제로 설명할 수 있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한두 개 정도로. 저도 이미 다 죽을 만큼 고민하고 겪고 해법을 찾은지라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 심정을. 단순히 맡겨진 일만 처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 일에서 고소득은 나오지 않죠. 큰 돈을 벌고 싶다면 그리고 큰 보상을 받고 싶다면 먼저 그런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고 조금 낫다면 빨리 공부하고 실행해서 실력을 높이면 돼요. 몸값을 높이는 거죠. 결론적으로 어떤 분야나 아이템 그 자체는 성공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상대방을 얼마나 만족시켜줄 수 있는지 내 실력만 고민하세요. 그러려면 전부 알려고 노력하면 되겠죠. 그런 노력이 여러분들의 몸값을 높여줍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몸값 높게 받는 경우 본 적이 있습니까? 참고로 저도 매일매일 공부인데 소득이 발생되기까지는 2달도 걸리지 않았어요. 무슨 몇 년씩 걸려서 무공을 갈고 닦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정보도 넘쳐나고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실행하세요. 그럼 자신만의 김치가 생기고 게살 볶음밥이 생깁니다. 그걸 제공하는 거예요. 남들과는 이미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더 많이 판매되기 위해서 블로그나 유튜브 이런 거 채널 한 개라도 무조건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방향성 아주 잘 잡은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한 달, 2달, 석 달 정도 놓지 말고 계속 지식을 쌓고 실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분야에서 도가 트이면 다른 분야에서는 한 달도 안 돼서 금방 적응하고 그 경지에 도달합니다. 주변에 갑자기 뜨는 분들 보면 몇 년씩 준비한 분들 계세요? 일단 들이밀고 보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지금 그렇게 지식과 경험을 쌓으면 아까 인트로 영상 제작자처럼 자신만의 인사이트와 실력을 기반으로 상대방에게 확실한 만족도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50만원, 10만원 막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자동적으로 유망해지는 겁니다. 그게 블루오션인지 레드오션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오늘 거듭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댓글에 잘 봤다고 한마디 써주시고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가감없이 적어주세요. 저도 계속 배우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이리엘님. 네. 제 영상, 인터뷰 영상 만들어준 거 죽이던데요?